광복절인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 올림픽공원을 찾았습니다.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장외 정치에 다시 한번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인데 당 안팎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남영주 기자, 지금 올림픽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듯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은 발 디딜 틈 없이 인파가 가득합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 당원들이 조금 전 오후 6시부터 이곳 올림픽공원에 집결해 있는데요. 태극기와 피켓을 들고 당일 선거 수개표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곳 올림픽공원에는 이진숙, 김민전, 주진우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였는데요. 장 대표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관련 SNS 글을 비판하고 참정권 훼손 규탄 발언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모인 만큼 경찰 기동대 약 320여 명가량이 질서 유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광화문에서도 이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이 집회가 진행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낮 광화문 인근은 거리로 나온 시민들로 그야말로 도로가 꽉 막혔습니다. 세종대로 일대에 정광훈 목사를 주축으로 열렸고요. 약 3만 명이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 일대 거리를 빼곡하게 채운 걸로 추산되는데 지난 지방선거를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재선거를 요구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복궁과 안국역 일대에선 약 6천 명 규모로 추산되는 민노총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집회 참석자들은 전시작전 통제권 즉각 환수 입니다. 양쪽 집회 거리가 멀어서 물리적인 충돌은 빚어지지 않은 걸로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올림픽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임기가 1년이 다 되어가는 장동혁 대표가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를 했는데요. 이달 말이면은 당협위원장들의 임기가 다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일괄 사퇴를 시킨 뒤에 당원 투표 등을 통해서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싸우지 않는 사람은 배지를 떼야 된다고 했습니다. 당협위원장 될 때에만 놀다가 지방선거 공천에만 관심 있는 그런 당협위원장들은 이제는 교체할 때가 됐다라고. 지방선거 활동이 미흡했다고 평가되는 당원협의회가 있습니다. 당원 당규의 절차대로 다음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겠다라고 결정했습니다. 인선에 대한 평가는 평가하시는 분 나름의 기준이겠습니다만은 당 대표님과 가깝다고 해서 인선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잘못된 오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당협위원장이라고 하면 총선을 앞두고 그래도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다들 노리는 그런 자리인데요. 최진봉 교수님, 물론 이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당원 투표로 선출하겠다라는 방안이 좀 검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장동혁 대표가 내세운 건데 그건 이제 본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겠다는 의도가 약간 읽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원 투표가 물론 당원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실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네. 이제 본인이 당선되고 이런 과정 또 열심히 활동하시는 당원들은 어쨌든 장동혁 대표 체제를 지지하는 분들이 더 열심히 하시잖아요. 투표에도 그분들이 많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지역에 따라서 여러 다양한 형태의 당원들이 참여할 수도 있겠지만 참여율이 낮게 되면 결국 열성 당원들만 참여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장동혁 대표 체제 조금 싫어하시고 좀 짜증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투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결국 장동혁 대표하고 가까운 분이 장동혁 대표가 좀 좋아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조금 이걸 그렇게 가는 게 맞는지. 그리고 이제 당협위원장이 아까 말씀하신 건 총선에 유리한 어떤 후보가 될 수 있는 유리한 자리라고 하면 네. 당원들에게만 물어가지고 과연 뽑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선거는 결국 일반인들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 중도에 있는 분들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당협위원장을 그렇게 당원들의 투표로만 뽑는 것이 절대적인 선일까? 그게 논리적으로 보면 당원들의 정당이 그렇게 해야 된다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는 다른 방법들도 함께 고려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당협위원장에는 원외도 있지만 현역 의원들도 있는데요. 대대적인 물갈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현역도 예외가 없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종영 대변인님, 네. 이게 근데 약간 특정 계파를 좀 염두에 두고 다 나오는 룰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건 맞는 건가요? 글쎄요. 저희가 이제 원내 진입을 희망하는 정치인이라면 일부 비례대표나 이런 특수한 경우를 빼고 당협위원장이 되기를 굉장히 희망하잖아요. 아무래도 차기 총선에서 독보적인 어떤 그 입지를 확보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이제 원내를 나눌 때 결국 그 배지가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인데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당협위원장이라는 직 자체는
종신직도 아니고요. 뭐 현역 의원의 전유물이 될 수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뭐 계파를 구분해서 당협위원장이 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번에 지금 장동혁 대표가 강조하는 것은 당원 중심 정당이잖아요. 그리고 뭐 이게 뭐 유명한 말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당대표가 되시고 나서 처음으로 했던 일성이 싸우지 않는 자 배치를 떼라라는 말이었잖아요. 예. 그만큼 지금 그 당원 중심 정당에 대한 구상은 제가 알기로 그 지난 1년간 굉장히 좀 깊게 저는 고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어떤 그 비판의 동력이 떨어질까 봐 이 조강특위 구성도 최대한 이제 뒤로 미룬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저 현역에 대한 어떤 그 물갈이 여부는 어떻게 보면은 현역이냐 아니냐보다는 이때까지 당협 관리를 잘했냐, 그리고 그간의 당협위원장이 되어서 잘 싸웠느냐? 당원이 얼마만큼 증가됐느냐, 이런 정량적인 지표도 함께 가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너무 지나치게 당원 투표만을 위해서 뭐 잘 싸웠냐는 기준이 정말로 일부 어떤 소수 강성 당원에만 어떤 치중돼서 평가를 받는 것은 당연히 안 되겠죠. 말인즉슨 전반적으로 이때까지 해왔던 평가 기준에 더해서 당원에 대한 투표까지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일종의 장동혁표 시스템 공천으로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장동혁 대표는 최대 임기를 지키는 국민의힘의 대표가 될 것 같습니다.